자, 주요 2위 갑니다. 2위는요? 네. 네. 이건희 오늘은 뭐, 예. 회장님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이건희 회장님이 정말 돌아가셨는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2020년 10월 25일 향년 78세로 네, 별세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세대가 큰 획을 그신 네. 분이에요. 아니 대한민국 저는 여행을 많이는 못 다녀봤는데 브로드웨이 뉴욕에 간 적이 있는데 삼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코리아.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뭐 한국을 설명하려면 뭐 관심도 없고 그런데 삼성 하면은 모두가 알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 정도 위치가 됐구나. 네. 너무너무 그 전 시대는 얼마나 다 아시겠어요. 그게 언제예요? 저는 2008년. 네, 그러니까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제 1980년대 중반에 미국에 계시죠. 중반에 이제 네. 그 뭐 남미도 가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삼성이 저 메이드 인 재팬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요. 네. 삼성만 외국 기억하고 사람들이. 그런 왜냐면 세대가 있었구나. 너무 물건이 좋은 거야. 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오늘날의 메이드 인 코리아가 네. 지금 뜨지만 그때 당시에 한국 제품은 이거 지금 우리가 중국 제품 생각하듯이 뭔가 이저 짝퉁 아니면 약간 2류, 3류 이렇게 생각했을 때요. 근데 삼성은 1류니까 그때 1류는 다 재팬이에요. 네. 소니, 뭐 파나소닉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재팬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 정도일 때. 그래서 싸우고 그랬어요. 이거 삼성 메이드 인 코리아다 이러고 막 싸우고 그랬어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야 재팬 아니야 이러고 막 언쟁하고 그랬어요 저하고. 네. 그 정도. 일본 제품이 좋을 때였군요. 좋을 때였지 시대가. 그 시대. 80년대. 파나소닉만 뭐 80년대. 예. 근데 그거를 이건희 회장이 선대 이병철 회장은 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는데 네.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 제품과 기업을 세계 최고로, 네. 최고로 만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막내 아들한테 그릇을 알고 얘가 앞으로 네. 삼성을 이끌어갈. 막내를 총수시키잖아요. 제대로. 그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잠깐 네, 저희가 보시죠. 한번 언급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다음 거 보여주시면 지금 1942년에 경남 의령 출생으로 태어나셔가지고요. 네, 일본 와세다 대학 제가 이게 빛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경제학을 했는데 이걸 좀 그다음에 읽어주셔야지 우리 선배님. 우리 미국 선배님인데. 조지 워싱턴 대학 우리 선배님인데. 그러셨구나. 이승만 대통령 이건희 회장 그리고 좀 몽자 들어가는 사람이 네. 우리 학교 많이 나왔어요. 정몽 그러셨어요. 뭐 쭉쭉쭉 몽들이 많았어요. 그 어려운 학교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선배님입니다. 진짜 TBS 동양방송에 입사하신 건 네. 저는 몰랐어요. 동양방송에 그치 지금 없어졌죠. 네. 어떤 역할을 하셨었나요? 오너의 아들인데. 네. 오너의 아들인데. 이런 다양한 일이 있는데 좀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그 홍사덕 이분이 친구래요. 근데 이건희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회장에 대해서 말을 했냐면 야 나는 항상 사람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건희 회장이. 그리고 하루는 일본어 관련된 책을 홍사덕 전 의원한테 줬대요. 그래서 너 이거 일본어 공부 좀 더 해라. 내 일본어 공부 왜 하냐 이랬더니 야 일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을 알 수 있다. 하면서 항상 그 변화 추이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홍사덕 전 의원 친구지만 진짜 이건희는 앞서가는 사람이다. 모든 면에서 그런 기억을 하고요. 워낙 말없고 조용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누군가가 막 말을 하면 다 듣고 이제 긴 말이 나오겠지 하면 정말 단답형의 말들을 하셔왔고 혼자 이제 타지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병철 회장의 아들이지만 항상 그 티켓팅도 혼자 하시고 어디 중요한 갈 곳이 있으면 거의 뭐 그런 의전 없이 아주 부지런히 다니신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재용 부회장 이제 회장이 됐지만 부산에서 제가 이재용 회장이 혼자 티켓팅 하는 걸 제가 뒤에서 봤어요. 제가 부산에 서울 왔다 갔다 할 텐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비서가 안 하고? 비서 안 해요. 야. 화장실 갔다가 본인 근데 티켓팅이 이제 표만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뭐 어디 그냥 저는 너무 놀란 게 정치인들이든 뭐든 다 그렇게 재벌들은 어디서 따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게
14년입니다. 예. 오. 그래서 저 아는 같이 있던 사람들 이재용 맞지? 이재용 확실히 맞대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누가 올 거야. 아니면 저 가방을 누가 들어주러 올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입구까지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고 야. 혼자 다니는구나. 그랬는데 이건희 회장한테 제가 볼 때는 이런 DNA를 받은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이 그랬대요.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까지 다니냐면 그 반도체 사업을 할 때 사실은 그 사재를 털어서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를 왜 하냐, 뭐 할 필요 없지 않냐 이럴 때 그 미국에 계속 혼자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 기업들이 이 반도체 만들어내는데 계속 여러 가지로 엎어지는 사업이나 기술력은 있는데 네. 뭔가 안 되는 곳들 있잖아요. 네. 그걸 다 인수를 직접 사재를 털어서 했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뚝심이란 건 뭐 야 돈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물론 돈이야 당연히 있지만 반대를 해도 해야 되는 일은 자기가 직접 비행기 티켓팅 해서 가서 하고 또 실리콘밸리를 50번을 찾아갔대요. 직접.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이 반도체 사업이다. 그리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어떤 큰 사명감을 갖고 계셨다고 하고요. 이제 미국 전역의 대학을 다 방문을 해서 전문가 사람들을 모았고 그 당시 그 비용이 다른 데서는 이제 1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을 네. 때였나 봐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400에서 500을 줬었대요. 그래서 인재들은 어떻게든 발탁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의 인재 경영 스타일이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리더가 어떻게 사람을 쓰냐잖아요. 예, 문재인이 어떻게 사람을 씁니까? 지금 이거 이상한 놈들만 다 그러니까요. 골라서 써 아주 거기는. 제대로 못할 사람. 그것도 진짜. 특이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기업이 살고 전 세계 모든 것이 점유율 1위가 되는 것은 결국은 아까 사람 공부를 한다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성균관대 석사 박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성균관대가 삼성 정신으로 됐고요. 삼성 인수했죠. 네, 인사했고 제가 석사를 교육학과를 했는데 호암관이에요. 호암관이 이병철 호입니다. 그렇지. 곳곳에 삼성의 정신이 사실은 성균관대에 있어요. 근데 삼성 학생들이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것은 정말 이 기업이 승리한 그 부분으로 학교를 경영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가 계속 올라가요. 아니 네. 삼성이 인수한 다음에 성대가 그 위상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올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랭킹 이런 왜 게. 그러냐면 많이 올라갔어. 왜 인재 경영 스타일이어서 그래요. 그렇지. 저는 왜냐면 이게 너무 놀랬던 게요. 제가 면접을 석사 때 이제 뭐 박사 때 다 면접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게 나의 성취를 보지 않고요. 인간 김신혜를 봐요. 석사 때 저한테 했던 질문이 남자친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였어요. 교육심리학과. 그래서 제가요. 근데 심리학은 역시 네. 질문이 다르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근데 너무 놀랄 게 저는요 남자친구 때문에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난 그걸로 끝나겠지 했는데 들어와서 학비 조달이랑 월세 뭐 여기 와서 방은 어디다 구할 생각이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실은 당황했었어요. 그런 질문도. 그리고 다른 과 물어봤던 질문했던 친구들한테 야, 왜 나에게 관심을 가져? 인간 김신혜, 자기네들의 그냥 섹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나를 계속 묻는데 너무 이상해. 그랬더니 그게 삼성과 이 성균관대가 인재를 뽑는 스타일이래요. 이 사람이 어떤 정서를 갖고 있냐,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결국 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되게 감동을 받았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인재 경영. 그러니까. 네, 결국은 노조가 없었던 거는 저 좌파가 노조를 심어서 이 삼성의 모든 걸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좌파와 청와대와 모든 이 참 도둑놈 심본 게요. 본인들이 돈을 벌 줄은 모르고 돈 있는 사람 뺏을 줄만 아는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다 해가지고 기업의 돈만 뺏어오는 일만 하다 보면 국가 운영도 삼성의 이 재산, 예산, 장하성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기업을 하고 지금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느끼냐면 이미 전체 법인 세수의 17%를 내고 있어요, 삼성이. 네. 그리고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전체 국세의 지금 4.5%를 내고 있고요. 이 복지재단만 해도 3.3조 원, 그다음 국보가 이제 11%를 민간 공개하고 있는데 이런 가장 강력하게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는 집단을 어떻게 보면 그냥 통째로 가져가려는 이제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나올 거다. 그리고 너무 못된 게 어제 저도 법원 이렇게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살려놓은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바로 다음날 이재용 재판을 바로 합니다. 어제 그 입구에 들어가는 시간이 그 재판 연기해도 되는데 3시입니다. 3시. 네. 아니 그 급한 거죠, 그들은. 상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해도 되고 뭘 급하다고 기다렸던 거죠. 저는 그렇게까지 보입니다. 너무 못됐어요. 못됐다 진짜. 못됐고요. 이 기업 정말 삼성을 어떻게 가져갈까? 예전에 여러분 대한항공 사태를 전 잘 봐야 되는데 대한항공 때도 그 딸 문제들을 언론에 그렇게 하면서 항공사를 본인들 그렇게 나라에서 어떻게 기업들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업인들은요, 작은 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지금 해외로 어떻게 나갈까? 이제 우후죽순 해외로 빠져나갈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대요. 기업을 할 수가 없고 너무 탄압이 심하고 그리고 앞에 와서 그냥 노조든 누구든 그냥 막 데모하면 억 단위로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기업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이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잘했지만 일단 1차 협력사만 해도 이 삼성전자에 2,200여 개가 되고요. 예, 삼성이 미치는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 TV 시장 점유율 1위 이제 점유율 1위인 것만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유 뭐 너무 많아서 삼성전자 점유율 1위 스마트폰 DM 랜드, SSD 시장,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생활가전도 1위예요. 근데 브랜드 가치는 전 세계에서 6위입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 제외한 것으로는 1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 성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의 걸 뺏고 무너뜨리는 건 쉬워요. 공든탑을 저도 아이들이 이거 젠가 게임 있잖아요. 막 둘째 딸이 젠가 게임을 여기까지 쌌는데 6시간이 걸립니다. 도미노도 쌌는데 막 2시간이 걸려요. 근데 막내 딸이 와서 툭 하면 1초 만에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그냥 도미노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저는 지금 이번 정권이 하는 일들은 오랜 기간 쌓여서 성장을 이루고 삼성이라는 곳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곳입니까? 그리고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할아버지 이병철이 우리나라를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밀가루, 설탕, 종이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가전제품 그래서 기여했다면 아들 이건희 회장은 세계 최고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 길에 이제 그 창시자라고 저는 이건희 회장을 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재용 회장은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생활하는데 편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전쟁 후에 이렇게 좀 먹고 살기 좋게. 그 아버지가 세계 최고로 만들어놨어. 그럼 이재용은 뭘 할 것이냐. 그 DNA가 간단치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인상 깊게 본 게 그 장례식장 이럴 때 현대차를 타고 나와요. 그리고 현대 팰리세이드라고 요즘 인기 있는 그 SUV 있어요. 팰리세이드. 그걸 타고 빈소에 오고 최근에도 보면은 제네시스 있잖아요. 현대 그거 타고 아버지는 벤츠 탔어. 벤츠 탔는데 그러면 현대하고 삼성과 현대는 라이벌이에요. 아버지는 정주영 회장과 라이벌이었어요. 라이벌이었는데 그런데 이재용과 저쪽 현대가의 아들들하고는 라이벌이 아니야. 그러네요. 협업으로 어떻게 이게 신호탄이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가 됐어. 세계 최고가 됐는데 이제는 협력. 현대와 삼성과 현대가 협력해서 중국 이제 그 길을 이건희가 했다면 일본을 이겼어요. 이재용과 현대가 합쳐서 중국 떠오르는 중국을 박살내지 않을까. 와우. 떠오르는 중국을 죽인다. 그 신호를 아니 그 왜 라이벌 회사인데 세계 1, 2위 아니에요? 왜 1등이 2등 차 타고 나와? 삼성도 르노도 있고 아니 벤츠를 타든가 BMW 타든가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자, 중국 떠오르는 중국 꼼짝 마라. 제 그냥 느낌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뭐 얘기한 적도 없지만 그렇게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계속 탄압을 끝도 없이 이 정권은 하고 또 삼성에 많은 좌파 사람들을 벌써 밀어넣었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기업을 어떻게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한 가져가려고 애를 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금이든 뭐 그 이후에 수많은 근데 그거를 멈춰야 이 문재인 정권이 그나마 더 골로 가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공산화로 가고 사회주의로 가는 건요. 그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되는데 지금 성장 그리고 기업을 탄압하고 남들이 쌓아놓은 것들을 성과를 가져가서 본인들이 가져간다고요. 경영권을 가져가면요. 아무것도 이제 1위 기업은 없는 겁니다. 이제 삼성이란 존재는요 10년 후에 이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경영하는 사람들이 경영하게 해줘야 하고요. 그렇죠. 네, 뭐 본인들의 탄압 방식이 세금을 더 올리고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남이 쌓아놓은 저는 그 논어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조맹이 만든 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참 못된 사람들이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는 가져갑니다. 근데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기업을 이건희 회장이 물려주신 이 정신을 이재용 회장이 정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잘 협력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어떤 여망이 있는 사람들까지 있냐면요. 끝도 없이 탄압하면 이재용 대통령 나와라 이런 그런 사람. 시민들도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정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기업으로 우리나라 국부 창출해 주시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2등이었고요.